네, 학습과 행동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고전적 조건화의 기본 절차라 해서 그 고전적 조건화의 핵심된 경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핵심된 경험 말이 좀 어색하죠. 자, 학습은 경험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다 했는데 바로 고전적 조건화가 학습의 종류 중에 하나니까 이 학습 개념 정리에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고전적 조건화는 고전적 조건에 해당하는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 그럼 바로 고전적 조건화에 해당하는 경험이 뭐냐? 그걸 그때 뭐 좀 전문적인 용어로 기본 절차를 했는데 절차를 경험으로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된 경험이 뭐냐? 즉 무조건 US와 그리고 조건 자극 CS를 함께 경험함으로 해서 이후에 CS에 대해서 CR 반응이 생겨나는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고전 조건화다. 그리고 무조건 자극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응 UR이 일어나는 것은 이거는 고전 조건화와 관계없이 이전에 선천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다. 어떻게? 자연 선택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유전자가 우리에게 유전되어서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CS, 즉 사실 처음에는 이제 CS가 아니죠. CR을 일으켜야 CS이긴 하지만 CS가 될 후보 자극이니까 처음부터 이제 CS라 부르기도 하는데 그 후보 CS, 즉 CS가 될 그 자극은 처음에는 UR에 해당하는 그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러한 CS가 CR에 해당하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선천적인 특성은 우리한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CS가 될 자극, CS와 US를 함께 경험하게 되면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물이 CS와 US에 함께 노출되기를 거듭 반복하고 나면 나중에 뭐 CS만 있어도 이제는 UR과 동일한 CR 반응, 조건 반응이 나타난다. 이때 CR 조건 반응은 UR 무조건 반응과 동일하고 그리고 US에 대해서 UR이 나타나는 이 반응은 조건이 학습이라는 의미가 있다 했죠. 그래서 무조건 반사고 CS에서 CR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조건 반사, 즉 학습으로 이루어지는 반사. 그리고 CR과 UR은 동일한 반사 반응이다. 그래서 이제는 US 없이 CS만으로도 그죠? UR과 동일한 그러한 반응, 즉 CR 반응, 반사 반응이 나타난다. 그래서 CS에 대해서 CR이라는 반응이 없다가 CS에 대해서 CRM 반응이 생겨나는 이런 행동 변화, US와 CS에 함께 노출되는 자극에 노출되는 것이 경험이라 했으니까 노출되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나중에 CS에 대해서 CR이라는 행동 변화가 생겨나는 것이 바로 고전적 조건화의 핵심된 경험이다. 기본 절차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US에 대해서 UR이 나타나. CS에 대해서는 뭐 UR에 해당하는 그런 반응이 없죠. 근데 이 US와 CS를 함께 경험하게 나누는, 즉 CS와 US를 함께 노출되기를 거듭하고 나면 나중에 여기다 쓸까요? CS만으로도 CR이라는 반응이 생겨난다. 그래서 요거 무조건 자극 US와 조건 자극 CS에 함께 노출되어지는 것이 바로 고전 조건화의 기본 절차다. 핵심된 경험이다. 그리고 CS에 대해서 CR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행동 변화다. 그래서 학습은 경험으로 인한 행동 변화. 고전 조건화도 학습이다. 그러면 고전적 조건화에 해당하는 경험으로 인해서 CR이라는 행동 변화가 생겼다. 바로 그 정의에 맞아떨어지는 게 되죠. 이것이 이제 고전 조건화의
본질이고요. 뭐 그 이 이상 이하도 없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고전 조건화가 갖는 중요성, 즉 의의와 그 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의미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 절차 고전 조건화로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들로 설명되어지는 것으로 뭐 편견이라든지 그죠? 금연을 위한 그 담뱃갑의 현모 사진을 부착하게 된 그런 예라든지, 또 뭐가 있었죠? 뭐 동물을 대상으로 그때 그죠? 특정한 장소에 노출되면은 성적 흥분이 일어난다든지, 그 경우에 이제 페로몬하고 특정 장소가 짝지어짐으로 해서 거기에 노출됨으로 해서 나중에 페로몬이 없더라도 특정 장소에 노출되면, 특정 장소에 가면은 생리적 반응, CR 반응이 일어난다. 뭐 동물 예를 들었었고요. 뭐 파블로프가 이 고전적 조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파블로프 개신후에서는 음식과 종소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눈 깜빡이, 뭐 동물에서도 당연히 되고, 저 같은 경우에 뭐 토끼에서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눈 깜빡이, 공기 분사하고 소리를 같이 듣고 나니까 나중에 소리에 대해서 그냥 눈을 깜빡이 이런 것이 있었고, 그리고 또 실생활의 예로 아까 편견 말씀드렸지만 특히 대표적으로 많이 있지만, 아까 뭐 담배갑 얘기도, 담배갑에 있는 현모 사진 얘기도 했지만, 가장 대표적인 예로 광고 같은 경우에 고전 조건화가 적용된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고전 조건화의 또 다른 예로 제가 공포 조건화, 이건 공포 고전적 조건화죠. 근데 뭐 이제 공포 조건화면 다 고전적 조건화를 얘기하니까 뭐 고전적 빼고 공포 조건화, 즉 공포라는 것이 또는 두려움, 뭐 같은 말이잖아요. 공포는 한자인가요? 예, 한자. 그 두려움 또는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겨나는 것이 고전적 조건화로 일어나는 것이다. 고전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렇다면 고전 조건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것을 치료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공포 조건화 선천적으로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사람도 동물이죠. 사람 포함 다른 동물도 그렇고, 사람의 경우에 선천적으로 우리가 두려움, 불안, 공포를 느끼는 자극들은 몇 가지 안 돼요. 뭐 한 4-5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이외에 우리가 뭐 시험 불안, 그죠? 뭐 발표 불안, 뭐 대인 공포증, 뭐 또 뭐 특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PTSD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또 뭐 있을까요? 뭐 시험 공포 있고요. 이성을 만남에 있어서 어떤 그런 불안,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도 반대. 다양한 여러 가지 불안들은 결국은 다 이렇게 학습된 것이다. 고전적 조건화로 설명할 수 있다. 또는 뭐 우리 학습의 종류를 얘기할 때 그 사회적 학습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대리 학습 또는 관찰 학습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PTSD에 대해서 좀 고전적 조건화가 어떻게, 고전 조건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고전 조건화가 적용되어서 PTSD가 되어지고, 또 그렇다면 고전 조건화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형성되었으니까, 즉 행동의 변화, 즉 공포 반응이 생겨났으니까, 그러면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로 그걸 치료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제가 슬라이드 쇼를 해서 현재 슬라이드 들으셨죠. 예. PTSD, 이거 빨간 글씨죠. PTSD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합니다. P가 포스트, T가 트라우마, 그죠? 트라우마의 형용사 트라우매틱, S가 스트레스, D가 디스오더, 이렇게 해서 PTSD 이렇게 됩니다. 결국 스트레스로 일하는 것인데, 결국 불안장애, 불안장애의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불안장애가 한 5가지
뭐 6가지도 세분하기도 하는데 한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입니다. 그리고 불안장애는 또 이게 뭐 정신과적 질환, 또 심리 질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한달까요? 중요하게 다뤄지고 뭐 상당히 많은 케이스가 이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 그런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건 요 PTSD와 관련된 걸 보고 또 이제 다음 슬라이드 가지고 또 말씀드리기로 하죠. 예, 지금 이 뇌그림이 나왔어요. 뇌그림. 그럼 요 그림 보기 전에 우리 동영상 하나 보고 또 요 그림 말씀드리도록 하죠. 예, 그게 순서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동영상 하나 보시면요. 자, 여기서부터 요걸 키우고 화면을 키우고 제가 뭘 잘못 만졌나요?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예로부터 우리의 뇌는 특히 생존에 관련된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자, 중간에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이 여자분 표현 보니까 뭔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근데 이 여자분이 내가 두렵다, 불안하다는 것을 자각하기 이전에, 스스로 의식하기 이전에 이미 무의식 수준에서, 그죠? 이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자극에 벌써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거 이제 좀 설명드려야 합니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말씀드리고 막 제가 뭐 그 많이 흥분하고 했었는데, 그 무의식 수준과 그런 의식, 즉 소위 자각 모형 간의 어떤 논쟁과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고전적 조건화는 그죠, 자각 의식이 필요 없는 그러한 과정에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물론 그것이 일어나는 과정에 또는 일어나는 순간순간 그 결과에, 그죠? 그리고 아니면 최종적으로 우리는 알 수는 있지만, 그죠? 뭐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물들이 그걸 안다, 의식한다, 자각한다 그런 것이 고전적 조건화가 일어나는, 즉 고전적 조건화는 학습을 통해서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데 필수적이거나 관여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개입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것들이 관여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뭐 아메바 얘기하고 뭐 원형동물 얘기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게 제가 좀 많이 흥분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여자분 표현이 벌써 본인이 두렵다는 자각이, 그 이전에 이 여자분이 지금 공포 자극에 대해서 벌써 반응이 일어났어요. 무의식적 수준에서. 그게 뭐냐,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붉게 표현된 요 편도체라는 부위가 우리가 의식하기 이전에, 자각하기 이전에 벌써 공포 자극에 대해서 그 자극을,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죠?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고전적 조건화의 용어로 얘기하자면은, 벌써 이분이 지금 낯선 사람이 따라온다, 즉 낯선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US 무조건 자극에 해당하고, 그것이 편도체를 통해서 조금 이따 이 동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만 UR 반응으로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그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든지 이러한 반응을, 무조건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조금 이따 여기서도 나오고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의식, 자각이라는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내부에서는, 그죠? 이 여자분 스스로가, 뭐 저나 여러분, 인간을 포함한 다른 동물의 경우도, 그죠? 그 개체 자신이 두렵다라는 것을 자각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그죠? 병렬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각하는, 두렵다라고 스스로 아는 것이 이 지금 고전 조건화 일어나는 과정이나 US에 대해서 UR 반응이 일어나는 그 과정에, 그것이 필요 조건으로
또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 그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간단하게 이제 핵심만 얘기를 하면 지금 US 무조건 자격에 해당하는 낯선 사람의 존재, 그리고 무의식 수준에서 편도체가 그것을 감지하고 알아차리고 감지하고 무조건 반응에 해당하는, 그죠, UR 반응들이 지금 쭉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하죠. 예, 심장이 빨리 이것이 이제 UR 반응의 심장 위에 있는 부신은 구체적으로 UR 반응에 해당하죠. 여기서 UR 반응이 심장 빨리 뛰는 거 여러 가지가 이제 소개되고 있어요. 시상의 명령을 받아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예,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죠. 예, 아드레날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도 이것도 UR 반응이에요. UR 즉 무조건 반응이에요. UR 무조건 반응이에요. 예. US는 낯선 사람 존재, 그리고 UR은 심장 박동 그리고 호르몬 분비,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걸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매개하는 것이 편도체다. 이렇게 각 근육에 혈액이 빨리 공급되면서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와 동시에 또는 이 여자분이 자기가 두렵다는 걸 알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도망가야겠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또 다른 두려움이라는 UR 반응에 상응하는 UR 반응에 부합하는 또 다른 행동, 즉 도망가는 이런 좀 복잡한 다른 행동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도망가는 이 행동은 UR 무조건 반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무조건 반응, UR보다는 복잡한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싸우기 아니면 도망가기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힘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생존 반응 덕분입니다. 자, 생존을 위한 반응이죠. 우리 자연선택에서 선천적으로 주어진 행동들은 다 생존과 번식을 위한 적응적인 행동이다 얘기했는데, 다시 원 생존을 위한 상태로 반응. 돌아가 보실까요? 아까하고 동일한 유사한 역시 장면입니다. 위험을 감지한 편도체의 반응과 시상의 명령으로 아드레날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부신에서 분비되고 심장은 급격히 뛰기 시작합니다. 근육은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편도체가 위험을 감지하고 도망가려는 순간 전두엽이 상황을 파악합니다. 예, UR 반응이 일어났고, UR 반응, 자꾸 UR 반응이라 그러네요. 무조건 반응이고 그냥 UR인데,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잘 아시겠죠? UR 반응이 아니라 그냥 UR 또는 무조건 반응이라는데 자꾸 제가 UR 반응이라 하네요. 자, 어쨌든 무조건 반응이 일어났고 그 무조건 반응과 부합하는 어떤 행동, 그리고 무조건 반응과 관련된 어떤 자각이 일어나서 지금 두려움 느끼고 도망가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차에 뒤에서 불렀어요. 누가? 좀 전에 희경이라 했나요? 어쨌든 불렀어요. 보니까 자기 오빠예요. 그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전두엽이라는 생각, 전두엽 상황 파악이라 했죠. 전두엽은요 바로 이마 쪽에 있는 그 내부를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부위는 이제 의식, 자각 이런 부분과 이러한 기능과 관련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위인데, 이 부위에서 오빠구나, 이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 아니구나, 이렇게 되지면 이제는 UR 반응이 쑥 가라앉고, 그죠? 이제 US라고 생각했던 그런 낯선 존재에 대한 그것도 상황 파악에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게 되고 도망가지 않는 상황이 이제 도망가지 않는 상황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어쨌든 이 경우에 지금 오빠가 부르기 전까지는 US에 대해서 편도체가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유활 반응이 막 나려고 하거나 나는 중이었는데 전두엽이 상황 파악을 해서 이제 그 반응과 그 자극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그죠? 사라지게 이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뇌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학습과 행동에서 이제 처음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그죠? 좀 평이한 게 표현하려고 하니까 뭐 전두엽이 상황 파악이 어떻게 했다느니 그 US와 UR에 대한 어떤 정보 그 처리가 뭐 이렇게 사라졌다 이렇게 하는데 이 사라졌다 이런 표현들은 정확성이 떨어지는데 뭐 우리 처음 뇌에 관한 얘기라 그런 어떤 뇌의 작용 관련된 그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의미가 정확하게 좀 표현 안 되는 것 같아서 오해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자, 어쨌든 뭐 저 큰 줄거리 맥락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뇌에 대해서 배우는 건 아니니까.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고전 조건과 관련해서 편도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뇌 부위. 아까 편도체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좀 기억할 만한 그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빠! 위험을 감지해서 기억하는 편도체와 상황 파악을 하는 전두엽은 우리의 생존 반응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슬프고 기쁘고 화나고 하는 감정과 관련된 일들이 더욱 기억이 잘 되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이런 기억들은 편도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에 관련된 일 중 특히 공포나 두려움과 연관이 있는 일들은 두고두고 기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편도체가 반드시 기억을 하라고 강한 명령을 내리기 때문이죠. So how is it that this happens, that we remember those things that are more significant better than those things that are less significant? Well, that's where the amygdala comes in. The amygdala, when it gets activated, tells the hippocampus and the rest of the brain, remember this is important. Whereas if the amygdala isn't activated, 자, 여기서 뭐 기억하라 뭐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바로 이제 기억한다는 얘기는 그죠? 학습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때 학습과 기억 사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냥 학습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두려움과 관련된 뭔가 학습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좀 더 보고 우리 이제 고연 조건화와 관련해서 그죠? PTSD라는 그러한 불안 관련 장애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n the brain thinks, well, this is not that important, and it's less likely to store it. 자, 선천적으로 그죠? 무조건 자극에 대해서 무조건 반응을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때 편도체가 이러한 무의식적 수준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중간에 중재하는지 관련해서 지금 이제 동물의 경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쥐는 고양이를 무서워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편도체 속에 이런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죠. 예, 편도체 속에 저장되어 있다. 타고날 때부터 어떻게 자연 선택에서 그런 특성이 유전된 거죠. 이 쥐에게 있어서 US는 고양이, 유활 반응은 우리 앞 시간에 쥐가 두려워할 때 배변이나 배뇨를 한다 했죠. 여기 보니까 요 똥이 있네요. 쥐똥이 있고, 이건 틀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곤둑 써 있고, 그죠? 심장도 벌떡벌떡 빨리 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활 반응에, 유활 반응, 예, 또 유활 반응, 유활에 해당하는 거죠. 무조건 반응에 해당하는 거죠. 이건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들이죠. 고양이 앞에 쥐는 오줌을 쌀 정도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긴장해서 털도 온통 곤두서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 때문이죠. 쥐의 편도체를 손상시켰습니다. 쥐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두렵다는 걸 알까요? 그거는 뭐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뭐 쥐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대답도 안 할 테고,
그죠? 예, 행동을 통해서 이제 추측을 하는데 인간이나 인간의 버금갈 만큼 이 뇌가 복잡한 그 유인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두렵다 느낀 것을 우리가 경험하니까 말할 필요 없고, 유인원에 해당하는 그런 녀석들은 아마 자기가 두렵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그런 것이 의식하리라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하지만 쥐가 그걸 의식할 수 있을까? 글쎄요. 쥐보다 더 단순한 그러한 뭐 팔이라든지 아니면 뭐 쥐만 하더라도 척추동물 아닙니까? 근데 이제 척추동물 포유류 아닙니까? 그럼 뭐 물고기라든지 이런 녀석들이 자기가 두렵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죠. 하지만 그러한 녀석들도, 그죠? 쥐 경우에도 만약 그런 자기가 두렵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다 가정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적 조건화는 가능하다. 지난 시간에 정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개체 자체가 스스로 의식할 수 있는 것, 그죠? 그 경험을 자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고전적 조건화의 지금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필요 조건도 아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드린 겁니다. 2주 후 실험팀은 편도체가 손상된 쥐를 고양이와 대면시켰습니다. 자, 편도체를 수술해서 없애버렸어요. 양쪽에 편도체 오른쪽 왼쪽, 뇌가 오른쪽 왼쪽 두 쪽 있죠. 그래서 편도체 오른쪽 편도체 왼쪽 편도체 두 개를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제거해버렸어요. 그 쥐를 이제 고양이 앞에 이제 둡니다. 머리에 보면 수술한 자국이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쥐는 고양이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네. 더 이상 고양이가 쥐에게 US가 아닌 거예요. 왜? 편도체가 그 US에 대한 무의식적 수준에서 어떤 판단, 그러한 처리가 안 일어나니까 유알 무조건 반응도 안 일어나죠. 똥을 산다든지 오줌을 싼다든지 뭐 털이 곤두선다든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쥐에게 이렇게 조금 가까이 갑니다. 머리에 보니까 이렇게 뭐 수술한 표시가 좀 나죠. 고양이를 좀 더 가까이 놓았습니다. 오히려 고양이가 당황해서 자리를 피합니다. 참 재밌죠? 이렇게 편도체는 생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겁없이 행동하다가는 결국 죽게 되니 말이죠. 편도체가 없다면은 그 위험한 자극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 위험한 자극과 연관되는 다른 자극들을 학습하는 능력도 없어지니까 아마 생존하는데 그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위험이 가해지겠죠. 예, 편도체가 지금 US에 대한 UR 반응을 중지하는, 매개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점을 제가 반복해서 강조드렸고 말씀드렸고 여기서 살펴봤었는데, 바로 US와 CS, 즉 공포 조건화에 의해서, 그죠? 공포 자극 US와 공포 자극이 아닌 CS를 같이 경험해서 그 이후에 CS가 공포 자극처럼 되어버려서 CS가 공포 반응에 해당하는 UR을 일으키게끔 하는 이러한 고전적 조건화가 일어나는 부위가 바로 어디냐면은 공포 조건화 관련해서, 고전적 조건화 뭐 전반적인 고전적 조건화를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뭐 눈꺼풀이라든지 뭐 그때 페로몬과 짝지진 장소에서 그런 성적 흥분이 일어난다든지 뭐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을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공포 조건화, 공포와 관련된 고전적 조건화에 있어서는 바로 이 편도체가 관여한다. 편도체가 없으면은 US에 대한 UR 반응도 안 일어나지만 공포 자극에 대한 공포 자극 US에 대한 공포 반응 UR도 안 일어나지만, 그죠? 공포와 관련된 고전적 조건화, 즉 CS에 대해서 공포 반응 CR, 처음에는 공포 자극이 아니었지만 고전 조건에 의해서 공포 자극이 된 CS에 대해서
공포 반응 CR이 일어나는 이런 고전 조건화도 편도체가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편도체가 공포의 고전적 조건화의 핵심된 부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상은 좀 다른 상황입니다. 아까 그 여자분이지만 보통은 이 길을 오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편도체가 공포를 경험한 이 길을 잘 기억하고 있어서 피하기 때문이죠. 자, 이 상황에서 이 여자분이 이렇게 골목에서 이러한 폭행을 당했다라고 칩시다. 뭐 상황극인데, 그러면은 이때 이 낯선 사람 치안이라는 공포자극 US에 해당하고,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때 보였던 스트레스 호르몬이 반응된다든지, 그죠? 그리고 심장이 뛰었다든지, 이런 것들은 공포 반응, 무조건 자극, 반응, UR에 해당하는 공포 반응이고, 이런 경우를 하고 나면 다음에는 이 골목길이 CS가 되어가지고, 이 골목길만 접어들면은 심장이 뛰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CR 반응이 나타난다. 왜? 이때 US에 해당하는 공포 자극, 이 치안과 이 골목이라는 CS가 될 이 골목이라는 이 자극이 같이 이 여자분께 경험되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골목길을 들었으면 이 여자분은, 그죠? 무조건 반응에 해당하는 무조건 반응과 동일한 그러한 조건 반응으로서, 그죠? 심장이 뛴다든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일을 겪기 전에는 이 골목길은 늘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다녔었어요. 그때는 골목길이, 그죠? 공포 반응으로서 CR 이런 걸 일으키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 골목길이 이러한 공포 자극 US에 해당하는 치안과 함께 이 여자분에게 어떻게 노출됨으로써, 그죠? 노출됨으로써 이 여자분은 치안 무조건 자극 US에 해당하는 무조건 반응 UR과 동일한 조건 반응 CR를 이 골목길에 대해서 나타내게 된다. 골목길만 접어들면 이젠 치안이 없고, 이 골목길이 안전하고, 그죠? 가로등 불도 켜지고, 낮에 이 골목길을 만약에 들어선다 하더라도 이 골목길에만 가면은 심장이 뛰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는 그러한 CR 반응이 나타난다. 이렇게 고전 조건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극심하고 잊혀지지 않고 이 골목길과 관련된 그 공포가 평상시에도 계속 이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난다면은 결국 이거는, 그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자, 여기 이제 실제 이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얘기입니다.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이 많았죠. 지금 한 15년 전인데 10여 년 동안 뭐 최근에 그런 일들이 많았고, 그죠? 3, 4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들은 자신의 목숨이 달린 현장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의 편도체는 누구보다도 그 당시 그 현장의 공포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보다도 편도체 나왔습니다. 이분들이 겪은 무조건 자극 공포는 화재, 그에 대한 무조건 반응으로서 UR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말처럼 심장이 뛴다든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든지, 그죠? 뭐 여러 가지 그런 공포 반응이 나타나겠죠. 자, 여기에서 생존자분 중에 한 분을 이제 찾아뵙습니다. 그러나
편도체가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대구 지하철 생존자 신영순 씨는 사고 후 불에 대해 극도의 과민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PTSD에 해당한다, 상응한다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편도체가 너무 과하게 작동하면 활성화되면은, 그리고 아까 골목길에서 본 것처럼 이 전두엽이 이제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게 되면은 이 여자분은 어떻게 이제 안전한 지하철이라 하더라도, 지하철역 부근만 가더라도, 지하도로만 가더라도 벌써 무조건 반응과 동일한 그러한 CR 반응이 공포 반응으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분은 이제 지하철역 이거 지하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극도의 공포 반응, 그런 비합리적인, 그죠? 그런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PTSD 장애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나세요? 사고 났던 그런 생각은? 언니 그거 내가 왜 해줍니까? 네? 내가 사고 나고 불 끄세요 하고 다니 안 합니다. 저희들 어디서 온지 아시죠? 저 뒤에 목사 예? 그분들하고 아니 저희 방송국에서 왔어요. 병원에서 온 거 아니고요. 방송국에서. 이제 그때 사고 나신 이후에 어떻게 지내시나 해서 한번 만나 뵙고 싶어서 온 거예요. 요새 지하철 못 타시죠? 지하철 안 타니까. 지하철 근처다. 예, 지하철 근처도 안 간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이제 지하철에서 화재 사건이라는 무조건 자극을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하철이 지금도 불이 나는 것도 아니고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하철역 지하도조차도 CS가 되어가지고 공포반응 CR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편도체가 다른 사람과는 달리 과하게 활성화되고, 그리고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두엽의 기능이 적절하게 작용하지 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났다. 즉 뇌에서는 뭐 전두엽 편도체 얘기했지만 학습과 관련해서는, 고전적과 관련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USCS 함께 경험해서 CR 반응이 나타났다. PTSD를 그렇게 이제 고전적 조건화로 설명할 수 있고, 그게 맞다면은 고전 조건화를 역으로 이용해서 치료도 할 수 있겠죠. 네. 이제는 상황이 종료됐다는 전전두엽의 명령을 편도체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편도체는 아직도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지하철 근처다. 지하로도 안 내려가시고요. 지하철 근처. 겁나서 못 타시는 건가요? 한 내려먹는데 또 타겠습니까? 그날 일은 기억나세요? 알지? 다 압니다. 신영순 씨의 마음에는 지하철 사고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표시한 데까지 다 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분까지 보기로 했는데, 예, 25분 뭐 뒤에 장면은 뭐 꼭 봐야 할 내용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진 봤으니까 멈추고요. 예, 자 그럼 다시 돌아왔어. 현재 슬라이드. 자 여기 이제 우리 아까 뭐 편도체니 뭐니 얘기했는데, 지금 요게 이제 뇌를 보여주는 거고, 요게 이마 쪽 앞이 그 뒤에요. 약간 비스듬하게 보여주는데, 이게 지금 오른쪽 뇌, 그죠? 이게 왼쪽 뇌,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익히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죠? 뇌가 오른쪽 뇌, 왼쪽 뇌 이렇게 있다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오른쪽 뇌를 보여주고 왼쪽 뇌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쪽 부분이 이제 바로 이마 쪽 전두엽에 해당하고요. 아까 동영상에 뭐 전두엽 이런 얘기 나왔죠. 전두엽에 해당하고, 요 부분을 척두엽이라 그래요. 척두엽. 뭐 옆에 있다, 옆에 있는 뇌부위다, 척두엽 이렇게 불러요. 그 척두엽 안에 지금 여기 색깔로 칠해놓은 것은 겉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색으로 칠해놓은 거예요. 뭐 실제 이런 색깔 띈 거는 결코 아닐 테고요. 예, 결코 아니고, 그리고 이 척두엽 안에 겉에서 보이지 안에 요 이렇게 요 부분 편도체란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지금 뭐 우리와 관련된 게 아닌데 제가 그림을 가져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편도체 여기 중요한 부분. 자, 다시 들어갔어. 자, 아까 고전적 조건하로 일어난 공포 조건하라면 고전 조건하로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공포 조건하와 관련해서 알버트의 실험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유명하거든요. 이렇게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뭐 유튜브에 이렇게 쳐보면은 뭐 쭉 뜹니다. 알버트라는 11개월 된 남자아이가 있는데, 얘를 대상으로 공포 조건화 실험을 한 거예요. 지금은 이런 실험 뭐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1900년 뭐 초중반에 있었던 이제 실험 사례인데, 알버트에게 흰쥐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무릎 앞에다가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뭐 흰쥐에 대해서 알버트는 전혀 뭐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그 공포 반응이 없어요. 예, 흰쥐는 그죠? 아무런 공포 반응도 일으키지 않은, 그죠? 자극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흰쥐가 됐든 뭐 검은 집쥐가 됐든 들쥐가 쥐를 보면 두렵죠. 싫고 놀라고. 그건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고전 조건하는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런 얘기 뭐 지난 시간에 장황하게 했었는데, 뭐 알고 모르다 부지불식간에 여러분이 고전적 조건화가 되어서 쥐가 CS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두려움이 CR 반응으로서 그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할 난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그 학습의 종류 중에 사회적 학습 또는 대리학습, 관찰학습이라 얘기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죠? 그러한 조건화 학습이 일어나기 전에는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인간은 선천적으로 쥐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포 반응이 없어요. 쥐에 대해서 공포 반응 갖고 있다면은 그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조건화가 된 거죠. 알버트 또 이제 흰쥐를 이렇게 무릎 앞에 놓으니까 뭐 전혀 두려워하거나 그런 반응이 없어요. 흰쥐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알버트 무릎 위로도 기어가고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때 뒤에서 아주 큰 소리를 꽝 들려준 거예요. 아주 큰 소리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번개와 천둥 요거 예를 들면서 고전적 조건에 얘기했죠. 그것도 우리 실생활 고전 조건에 얘네요. 어쨌든 아주 큰 소리에 대해서는 인간을 포함 다른 동물들도 다 선천적으로 놀라고 두려워해요. 자, 알버트에게 아주 큰 소리, 이제 굉음이라고 얘기하는 굉음, 꽝 하는 소리, 이건 이제 유해에 해당하죠. 거기에 대해서 공포 반응, 아까 심장이 뛴다든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든지 뭐 이런 류의 반응돼 있죠. 유알 반응이 일어나요, 알버트에게. 물론 이거는 배워서 조건화되어서 학습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이런 것들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적응적이기 때문에 자연선택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된 유전자가 우리에게 쭉 전해져 와서 지금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공짜로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적응적인 행동이죠. 그 행동 중에 뭐? 반사 반응에 해당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흰쥐, 흰쥐에 대해서는 처음에 아무런 반응이 유알과 유사한 동일한 그런 공포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큰 소리와 흰쥐를 함께 경험하고 나니까 알버트가 큰 소리와 흰쥐, 즉 CS가 될 흰쥐에 함께 노출되고 나니까
나중에는 흰 쥐만 보더라도, 흰 쥐에만 노출되더라도 CR 반응으로서 이것과 동일한 공포 반응이 일어나더라는 거. 그럼 말부터는 흰 쥐에 대해서 공포 조건화, 공포 고전 조건화 된 거죠. 자, 또 좀 치우고 또 하겠습니다. 자,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이제 또 피트라는 실제 사례가 있어요. 피트는 흰 토끼에 대해서 공포 반응을 보여요. 근데 피트가 흰 토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고전적 조건화, 공포 조건화가 됐는지는 몰라요. 피트는 흰 토끼에 대해서 이미 공포 반응을 보이는데 지금 치료를 받으러 왔어요. 피트도 어린 아이예요. 알버트만큼 뭐 돌도 안 된 그런 아이는 아니지만 피트도 어린 아이예요. 흰 토끼에 대해서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귀여워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흰 토끼에 대해서 두려워하던데, 아니면 토끼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하던데, 놀라하던데, 그분은 피트처럼 공포 고전 조건에 된 거예요. 흰 토끼에. 그래서 흰 토끼는 공포 반응을 일으켜요. 공포 반응 또는 공포 반응들, 뭐 심장이 뛴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 뭐 눈이 커진다, 뭐 닭살이 돋는다, 이런 반응들 좋습니다. 그럼 흰 토끼는 분명히 CS예요. 선천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러한 US는 아니에요. 그럼 이건 CR이죠. 그러면은 US는 지금 피트가 흰토끼 CS와 어떤 US를 함께 경험해서 흰토끼에 대한 CR 반응, 즉 고전적 조건이 되는지는 US가 뭔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분명히 US가 일으킨 UR은 공포 반응일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아는데? US와 UR은 동일하다고, 그죠? 첫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US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포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CR도 공포 반응이에요. 그리고 흰토끼가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US와 함께 경험했다는 것이 피트에게 노출되었다는 것이, 피트가 여기에 노출됐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피트가 흰토끼에 대해서 아주 비합리적인 그런 공포 반응들을 보여서 지금 이거를 치료를 하러 왔어요. 고전적 조건화에서 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흰토끼에 대해서 공포 반응이 선천적인 것이다, 흰토끼가 US고 공포 반응이 UR이다 하면은 이건 어떻게, 뭐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건 뭐 자연 선택에 의해서 그러한 유전이 특징이 우리한테 새겨져 있다. 예, 그래 프로그램 된 건데 이걸 뭐 어떻게 뽑아내나 지워내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물론 유전공학, 글쎄요, 유전공학으로도 뭐 어떻게 이게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게 뭐 유전공학으로 해결된 문제도 아닐 텐데, 그런데 이것이 뭐 CS에 대한 CR 반응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고전적 조건화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고전적 조건화 된 것다면은 고전적 조건화를 역으로 이용해서 이걸 역조건화라 그래요. 즉 달리 얘기하면은 치료하는 거죠. 행동 수정하는 거죠. 행동 수정 뭐 이렇게 얘기하고 치료를 하는 거예요. 역조건화, 역 거꾸로, 그죠? 조건화. 그렇더라도 고전적 조건화예요. 고전적 조건화를 역으로 반대로 이용한다. 역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고전적 조건화, 역조건화, 그 역조건화예요. 그러면 흰토끼에 대한 CR 반응이 고전적 조건화이기 때문에 고전 조건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고전 조건 해결하자. 어떻게 하냐? 흰토끼에 대해서 CR 반응에서 공포 반응이 안 일어나거나 공포 반응이 줄어들거나 아주 이상적으로는 흰토끼를 이제 좋아하게 되면 된단 말이에요. 자, 흰토끼에 대해서 공포 반응이 안 일어나거나 아니면 흰토끼에 대해서 공포 반응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흰토끼를 오히려 정말 아이디얼하게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좋아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흰토끼가 왜 두려워한 반응을 일으켰죠? 흰토끼와 두려워하는 반응을 일으키는 US를 함께 경험했기 때문에 흰토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반응이 일어났다면 흰토끼에 대해서 좋아하게 하려면은 피트가 좋아하는 US하고 흰토끼를 함께 계속 경험. 즉 피트가 흰토끼와
피트가 좋아하는 US에 함께 계속 노출 이것들을 반복하게 되면은 나중에 흰 토끼에 대해서 좋아하든가 아니면 공포 반응이 줄어들든가 공포 반응이 없어질 수 있겠죠. 바로 이게 바로 역조거나 행동수정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피트는 흰 토끼에 대해서 예전만큼 공포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흰 토끼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 이 US 피트가 좋아할 만한 US 뭐 있을까요? 어린아이니까 뭐 맛있는 과자, 뭐 그 사례에 보면 쿠키, 뭐 쿠키도 과자죠. 예, 이런 것들하고 흰 토끼를 계속 짝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 토끼가 있을 때 피트에게 쿠키, 피트가 좋아하는 뭐 장난감, 맛있는 과자, 먹을 것 이런 것들을 흰 토끼와 함께 경험하도록 피트가 이런 두 자극에 함께 반복해서 노출되도록 하고 나니까 나중에 흰 토끼만 봤을 때 예전처럼 그런 공포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거 바로 고전조건화에 의해서 생긴 반응이니까 고전조건의 원리를 이용해서 치료 행동 수정하는데 이 경우에는 CR 반응을 반대로 바꿨으니까 이 경우는 역조건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역조건화라고 얘기하더라도 어쨌든 US와 흰토끼 CS에 해당하는 것을 짝지었기 때문에 고전적 조건화 절차를 통해서 CR의 방향성만 공포에서 호감으로 바꿔준 거예요. 역조건화를 그래요. 바로 이런 식으로 행동치료 수정을 합니다. PTSD 같은 경우에도 그죠? 지금 이제 PTSD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고전적 조건화에서 된 것이라면 고전 조건화를 어떻게 접근해서 치료할 수 있을까? 그 원리를 말씀드리게 됐어. 아까 알버트의 공포 조건화 얘기했고 공포 조건화가 피트의 경우에도 이렇게 흰토끼에 대해서 되었는데 피트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행동 수정을 실제 사례 실험 연구에서 사례에서 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요 원리를 그대로 PTSD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을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건 지금 이제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인데 뭐 이렇게 뭐 쭉 이제 나레이션이 이제 영어로 되고요. 뭐 자막은 없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뭐 여러분도 잘 알아들으시는 분도 이제 뭐 흔히 계시겠죠. 그리고 내용 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는데 바로 그 전쟁 상황에서 겪었던 그러한 CS에 대한 공포 반응을 지금 virtual reality, 그죠? 가상현실 속에서 지금 안전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쟁터에서 고전적 조건하에서 CS가 된 이 경우에 흰 토끼에 상응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안전한 그러한 실험실 상황에서 가상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반복해서 경험하니까 요 안전한 연구실 또는 치료실이 US가 되어 가지고 함께 경험하고 나면은 그죠? 그러한 불안 반응을 PTSD에 해당하는 불안 반응을 보이던 CS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게끔 요렇게 PTSD의 역조건시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면서 제가 또 말씀드리다 보니까 다 말씀드렸는데 또 보는 중에 제가 다시 한번 좀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지우지 말고 시작할까요? 이게 안 되나? 죄송해요. 그럼 이제 슬라이드하고 보죠. War is among the most demanding challenges a human being can experience, even for the best prepared military personnel. Reports say 1 in 5 Iraq and Afghanistan veterans have been diagnosed with some level of post-traumatic stress, but how to help is not always clear. 가상현실 노출 Bravemind is a form of 치료랍니다. virtual reality exposure therapy. 가상현실 노출 치료를 얘기하는데 그 안에 적용되는 원리는 고전적 조건화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공포 반응을 제거하는 거니까 이제 CR 반응을 역으로 바꾸는 거니까 역조건 형성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that combines video game-based simulations with one of the most widely used evidence-based therapies.
making use of the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Institute for Creative Technology's expertise in immersive technologies and emotional storytelling, BraveMind is a treatment option with appeal for today's digital generation. BraveMind gradually recreates trauma-relevant scenarios that clinicians can use to help patients confront and process difficult memories in a safe and supportive environment. More than just sights and sounds, BraveMind uses a virtual reality head-mounted display, directional 3D audio, vibrations, and smells to generate a truly immersive recreation of the event that can be regulated at a pace the patient can handle. We help people to go back to the things that they were traumatized by, help them to confront those things, to face them, to talk about them. By this process of doing this repetitively and over time, what you see is a gradual decline in the anxiety or the fear response. 네, 좀 전에 그분이 이제 이 치료법에 이제 또 이 임상 현장에서 이제 전문가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쭉 설명한 중에 바로 그 내용이 제가 고전적 조건화의 원리에서 얘기한 그 내용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쟁터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자극들이 그 전쟁터에서는 이제 뭐 옆에서 그죠 폭탄이 터지는 큰 소리 그리고 옆에서 어떤 동료의 어떤 사상 이런 것들이 그죠 바로 US에 해당하는 공포 자극이죠. 근데 공포 반응을 보이는 건 당연해요. 근데 그때 났던 냄새라든지 그 어떤 장소라든지 그때 뭐 또 냄새 얘기했나요? 진동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CS가 되어 가지고 이제 전쟁 상황이 끝났고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제 왔는데도 퇴역했는데도 그죠 비슷한 냄새가 난다고 하면은 그 냄새가 CS가 되어 가지고 막 공포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대구 지하철 사건의 그 여자분처럼 이제 비정상적인 극도의 불안 반응이 이제 PTSD다 이렇게 진단을 받거나 받을 수 있겠죠. 그 경우에 지금 여기 가상현실 노출 치료 장면에 와서 실제 그 상황에 있는 것처럼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하면 그 CS에 의해서 공포 반응이 일어나겠지만 지금 안전한 상황이다라는 거, 그죠? 이런 것들 하고 그런 CS를 같이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이 아까 좀 전에 나레이션 할 때도 거듭해서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면은 불안 반응이 anxiety response가 쭉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까 피트의 경우처럼 그죠 흰 토끼는 예를 들어서 그 전쟁터에서 나는 뭐 어떤 흔들림이라든지 그죠 입고 있는 군복이라든지 아니면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CS가 될 테고 그리고 피트의 경우에 쿠키 US에 대한 쿠키가 바로 이 안전한 실험 상황 여기에 해당해서 요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런 어떤 특정한 냄새에 대한 그런 뭐 비합리적인 불안 반응 등이 쭉 줄어드는 것을 지금 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이제 다 내포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Including VA hospitals, military hospitals, and university research clinics, this exposure therapy system has been shown to produce a meaningful reduction in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during initial trials. We're not erasing memories or anything. They still remember what they've been through. Those memories don't have the same intense, painful, emotional power that they had before treatment. With the success of BraveMind, ICT researchers began to evaluate what could be done not just to heal, but to help prevent traumatic stress. Enter Strive. Stress resilience in virtual environments. 이러한 The 가상현실 goal of 노출을 Strive is to teach 통해서 effective emotional coping PTSD가 skills 있는 and better prepare 분들을 service 치료하는 members 게 prior to 아니라 deployments to PTSD가 better cope 일어날 with the 수 stress 있는 of 그런 combat. 상황에 Strive simulates 접하기 these 전에 그런 stressors in 경험을 a 하기 safe 전에 미리 environment 이런 before 것들을 they are 하고 encountered in the 나면은 field. 오히려 The system PTSD가 also provides mitigating 예방할 수 strategies on how to handle 있다라는 stress and develop skills to cope with challenging events. 그래서 미리 안전한 상황에서 PTSD를 일으킬 수 있는 CS 자극들을 미리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은 실제 이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런 CS가 Based 될 on the 수 있는 success of 자극들을 both Strive and 접하더라도 BraveMind, ICT PTSD가 researchers are exploring how 안 this technology 되어진다. can be 예방 applied to other 차원에서도 trauma 이걸 sufferers. 이용할 수 있다. 결국 At 이것도 ICT, 고전적 the 조건의 urgency of 원리를 treating 이용해서 visible 예방하는 wounds of 거예요. war 그래서 이 has 고전 driven the 조건화가 research and 이렇게 development of 임상 virtual 장면에 reality 그렇게 applications 적용할 for 수 있고 clinicians. 지금 여기 These 좀 tools are 나타나는 거 요거 있죠. 요게 바로 우리 아까 봤던 편도체예요. 지금 편도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Forming traditional therapies and are becoming increasingly useful for addressing other needs in our society. 예,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줄이나요? 여기 하고 꺼버릴까요? 아니요. 네, 됐습니다. 예, 이렇게. 자,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기로 하죠. 이거는 그 공개 연설 공포증을 어떻게 역조건시켜서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정신과적 질환의 스펙트럼이라 했습니다. 정신과적 질환. 지금 여기 보면 조현병, 정신분열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박장애, 특정 공포증, 사회공포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게 PTSD죠.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양극성장애, 그 다음 기분장애, 주요 우울증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전체 중에, 이 중에 정신과적 질환 중에 여기 지금 갈색 칠한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다 불안 장애예요. 즉 공포 고전적 조건화, 공포 조건화에 의해서 생겨난 또는 공포 고전적 조건화로 설명할 수 있고 공포 고전적 조건화로 그죠? 역조건 시켜서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바로 불안 장애들이 이만큼 차지하는 거예요. 이 전체 퍼센테이지의 한 70, 80%, 7, 80%에 해당하는 그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인가요? 지금 여기 보면은 사회공포증하고 특정공포증 이게 결국 그 공포증으로 같이 묶어서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1개, 2개, 3개, 4개, 5. 양극성 장애 아니에요. 양극성 장애 이쪽이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양극성 장애 갈색이 아니고 옅은 색에 해당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갈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불안 장애인데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또는 뭐 하나, 둘, 셋, 세 분화해서 다섯, 6개 중에가 지금 대표적인 그죠? 불안 장애들이에요. 그 중에 지금 PTSD를 지금 살펴본 거예요. 이만큼 지금 불안 장애가 정신과적 질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 PTSD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 이러한 불안 장애들이 바로 공포의 고전적 조건화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걸 적용해서 치료할 수 있다. 이 바로 고전적 조건, 파블로프의 그런 고전적 조건화가 이러한 중요한 의미와 그런 의의가 있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 5번째 시간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